그러면 정의가 도대체 뭔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지를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날카로운 시력이 필요한 것 같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탐구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하네. 우리는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글자를 읽도록 지시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똑같은 글자들이 어딘가 다른 곳에 더 큰 글자로 더 넓은 공간에 쓰여진 것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답변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정의로운 사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을 해야겠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글씨가 너무 작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글씨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까이 갈 수가 없다면 똑같은 글씨가 크게 써 있는 거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작은 글씨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로운 인간이 너무 작으니까 그걸 확대시키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왜? 도시는 뭘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사람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도시는 건물이나 그런 게 아니죠. 도시는 공동체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혜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도시에는 어떤 건물이 세워질까요? 도서관이 세워지겠죠. 명예를 추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도시는 대부분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뭐 법원 아니면 정치, 의회 아니면은 뭐 군막 뭐 이런 걸로 구성되겠죠. 욕구라면 경락과 제일 재밌겠죠. 그렇죠? 나이트클럽, 뭐 바, 뭐 이런 걸로 구성되겠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인간을 확대시키면 뭐예요? 정의로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정의로운 도시를 축소시키면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정의로운 도시를 먼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정의가 뭔지 찾아내면 그걸 어디에 도입시키면 돼요? 인간에게 도입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의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어떻게 하자? 다 차단하는 거야. 뭐든지 다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도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는 뭐가 있는 거야? 정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다 만든 다음에 정의가 뭔지를 살펴보면 정의가 뭔지 알게 될 거고 그거를 어디에 도입시키면 돼? 인간에게 도입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세 개의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도시, 두 번째는 사치스러운 도시, 세 번째는 정의로운 도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세 도시는 다 정의로운 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불의가 없는 상태. 하지만 특징에 의해서 건강한 도시, 사치스러운 도시, 정의로운 도시로 구분해서 소크라테스가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도시, 국가가 생성된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면 우리는 국가 안에서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도 볼 수 있겠지.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정의로운 도시, 불의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요. 내 생각에 국가가 생성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자족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네. 여러분들, 도시가 왜 생겨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혼자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는 분명 우리 뭐의 산물이네? 필요의 산물이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게 도시인 거죠. 자, 그러면 필요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의식주.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에 필요한 사람 몇 명이야? 의식주. 그렇죠.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만드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음식은 이제 뭐 요리사도 있겠지만 일단 뭘 해야 돼? 사냥. 사냥도 있겠지만 지금 사냥은 이제 유목민일 때 가능하고 그것보다 더 효율적인
농업, 농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목수. 목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목수. 맞아요. 우리 국가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자면 농부 한 명, 집 짓는 목수 한 명, 직조공 한 명이 필요하겠지. 거기에다가 재화공 한 명과. 이거는 약간 쪼크죠. 재화공은 뭐 만드는 사람이야? 신발. 왜? 소크라테스는 맨발로 다니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재화공 있으면 이게 쪼크죠. 그러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들은 각자 모두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시간의 4분의 1을 들여 먹을거리를 4분의 1 생산하고 나머지 자기 시간 4분의 3 중에서 4분의 1은 손수 짚는 일, 옷 만드는 일, 그쵸? 심 만드는 일에 써야 될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가 더 좋을까요? 다시 말하면 농부는 농부만 한다. 아니면 농부는 농부, 목수, 다양한 일들을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한다. 뭐가 더 좋아요? 둘 중에. 첫 번째가 낫죠. 만약에 두 번째 거였다면 도시를 이룰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겠죠. 한 사람은 농부만 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 그러면 이 사람은 농부의 기술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효율적이죠. 신발 만드는 일을 평생 해. 그러면 이 신발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 막 구름을 걷는 신발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인 1직업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일만 평생 하는 거야. 그래야지 불의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농부야. 농부인데 농사 일만 해야 되는데 주식 보고 있어. 그러면 이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다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가 들어오죠. 다 죽는 불의.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직업. 그 사람은 그 일만 충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의가 도시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겠죠. 농부 적성이 맞으면 농부 일을 하고 목수 적성이 맞으면 목수 일을 하고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한 사람은 한 가지 일, 1인 1직업에 종사한다. 이게 깨져버리면 도시는 불의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일단은 농부가 또는 목수가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 만들 누가 필요해? 대장장이가 필요할 거고요. 농기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수입 수출을 하면서 어떤 외국에 갖다 팔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뭐 돈도 필요하고 뭐 임금 노동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여도 그 도시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서울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1인 1직업 살아간다면 불의한 일이 들어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도시가 바로 건강한 도시예요. 건강한 도시. 그들은 손수 집을 지을 것이네. 여름에는 대개 옷을 입지 않고 맨발로 일하고 겨울에는 옷을 충분히 입고 신을 신고 일할 것이네. 그들은 밀가루와 보리가루를 먹고 살 텐데 이것들을 반죽하거나 구워서 고운 보리깨떡이나 밀가루 빵을 만들어 갈대잎이나 깨끗한 나뭇잎을 받쳐 내놓을 것이네. 그들은 거적의 덩굴과 도금량을 펴고는 기대 앉아 자신들도 자식들과 회식을 할 것이네. 그들은 식구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머리에 화관을 쓰고 신들을 찬미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것이네. 그들은 또한 가난과 전쟁이 두려워 자식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만 낳을 것이네.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도시예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먹는 게 음식이 좀 어때? 일단은 잠자리 이런 거 여러분들 침대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뭐 식탁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음식 일단은 제철 음식이겠죠. 나는 음식들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거 좋아요? 지금 아이폰도 없어요. 아이폰도 없고
뭐 인터넷 이런 거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마치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지만 걱정은 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욕구가 있어요. 충족돼야 되는 욕구.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 첫 번째 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듣자 C에서 두 줄 내려오시면 이때 글라우콘이 끼어들었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잔치상에 뭐가 없다? 산의 진미가 없다. 욕구, 우리한테는 산의 진미를 요구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돼지들의 나라를 세우신다면 돼지들에게 먹이실 사료가 아닌가요? 맛대가리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건강한 도시는 정의롭기는 한데 맛대가리가 없다. 먹을 만한 게 없다. 왜?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만든 이 첫 번째 건강한 도시는 욕구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만일 인간이 욕구가 아예 없다면 이런 도시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욕구를 고려해서 만드는 정의로운 도시, 그게 사치스러운 도시예요. 사치스러운 도시가 불의한 도시가 아니라 욕구를 고려해서 불의가 들어오지 않은 정의로운 도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욕구를 채우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할까? 식욕, 뭐 산의 진미. 그러면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닭을 키운다든지 가축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바다와의 어떤 무역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먹을 것만 먹으면 욕구가 충족돼요? 냄새도 땀 냄새 이런 거 싫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향수. 그럼 뭐가 필요해? 조향사가 필요하고 꽃잎 따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할 때 두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침대와 식탁.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에게 가장 강한 욕구 뭐예요? 성욕, 수면욕. 맞아요. 수면욕 맞아요. 성욕, 그 다음에 식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식탁, 침대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욕이 필요해. 그러면 뭐가 필요해? 여기 보시면 373A. 그에 더하여 침상과 식탁과 그 밖에 다른 가구와 여러 가지 부식, 향료, 향수, 창녀, 과자를 가지려고 할 것세. 나아가 우리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아까 말한 집과 의복과 신발에 한정되지 않아서 우리는 해와, 자수, 황금, 상아 이런 것들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향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소금 있어요. 소금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고춧가루 꼭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향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없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창녀 부인이 있죠. 부인이 있어요. 서로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필요 이상의 것들이에요. 필요 이상의 것. 과자 필요해요? 맛동산 없어도 돼? 나 제일 좋아하는 게 맛동산인데. 맛동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뭐가 더 필요해? 사람이 더 필요해요. 사람이 더 필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한 10명, 20명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좁아요. 뭐가 필요해? 땅이 필요해. 땅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침략해야 돼.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다? 욕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욕구가 없었다면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전쟁 시작하면서 이거는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리더자가 없어요. 러시아도 왜? 러시아도 왜 전쟁 일으켜? 러시아는 저기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시민들이 좀 어떤 그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간다. 그런데 뭐예요? 욕구예요. 땅 따먹기잖아, 솔직히. 트로이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가 연합을 해서 트로이라는 그 땅을 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죠.